네, 마켓 키워드 시간입니다.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다양한 거리들을 가지고 투자의 힌트를 또 얻어보는 시간이 되겠고요. 우리자산운용의 김학주 상무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차기 정권 신임 강요들 발표, 인선이 끝났습니다. 증시에도 비교적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인선을 보면은 박근혜 당선인의 줄푸세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의 그 규모를 줄이고 규제를 풀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시장 원리를 존중하는 그런 신자유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많이 등용이 됐던 거죠. 그래서 그동안 아주 매파적인 그런 부동산 규제가 조금 해소가 되고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도 조금 이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기대를 해서 그게 증시에 반영됐던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한국의 부동산 문제는 워낙 수급이 꼬여 있기 때문에 시장에 맡겨준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동산을 사는 사람들이 40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이제 취직을 했을 때가 90년대 말, 그러니까 외환위기 근방이었었거든요. 그때 직장을 갖기 어려웠고 또 비정규직 같은 게 많이 늘었기 때문에 고용 조건도 나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재산 형성이 어려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을 살 만한 그런 자금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은행들한테 돈을 빌리려고 해도 지금 가계대출 비중이 워낙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수요 쪽이 많이 무너진 것 같아요. 그리고 공급 같은 경우도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60대 사람들인데 그분들은 이제 은퇴를 하시고 이제 집을 팔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이렇게 수급이 엉켰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시장에 내버려 두기보다는 정부가 강한 개입을 통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만 해결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막연하게 은행주라든가 건설주에 대해서 희망을 갖는 거는 조금 자제해야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미국으로 다시 또 시선을 돌려봅니다. 미국은 정부 지출 자동 삭감 프로그램 시퀘스트를 이제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주에 나왔던 1월 FOMC 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에서는 이 QE 양적 완화에 대한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는 논의가 또 있었다고 보도가 나오면서 시장에는 영향을 줬는데요. 앞으로 이 재료들은 어떤 파급 효과를 갖게 될까요? 현재 3월 1일까지 타협이 안 되면 자동적으로 예산이 삭감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공화당 사람들이나 민주당이나 사실 이게 정답이 아니라는 건 이미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퀘스터를 통해서 연간 1,100억 불씩 이 예산을 삭감한다 하더라도 지금의 높은 실업률이 유지되는 한 연간 1조 달러씩 부채가 늘어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대책이 없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사회보장성 이 부채들 앞으로 늘어날, 그러니까 이제 unfunded debt까지 포함하면은 더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통화정책이라든 재정정책을 크게 변화시켜서 시장에 쇼크는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제 그린스펀이 그런 말을 최근에 CNBC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예전에 금리를 주무르면서 경제를 다뤘던 그런 시대는 아니다. 특히 이제 이 금리를 통해서 어떤 그 해답을 얻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거기에 고민하지 말고 주식시장에 집중을 해라. 그러니까 지금은 이 경제 성장의 핵이 결국 주식시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하고 보자. 뭐 이런 거였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역시 그 인플레를 만들고 주가에 대한 버블이 조금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좀 모두가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미국이 양적 완화를 추진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구매력을 또 높이고 자국의 물건을 또 많이 팔겠다 이런 것도 있는데 어제 나온 근원 CPI, 이 코어 CPI라고 해서 소비자 물가가 실제로 이전에 0.1% 상승해서 0.3%로 오르고 있더군요. 자,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어떤 자산이 매력을 좀 높이게 되나요? 저는 일단 그 미국 주식 쪽을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아시아 기업들로부터 이제 불을 뺏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달러까지 강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 그 G20에서 유럽이 일본의 양적 완화에 대해서 비난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우리도 조금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 양적 완화 할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일본이 경쟁적으로 돈을 풀어대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달러가 좀 강해지고. 그러니까 사실 미국 기업들은 별로 나쁠 게 없는 거죠. 특히 이제 미국이 이렇게 주가에 관심을 갖는 것은 미국 사람들도 이제 은퇴를 해서 퇴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그렇다면 연기금이 돈을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연기금들의 그 자산 구조가 좀 취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를 올려서 어느 정도는 그 재산 상태를 이쁘게 만들어 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산 가치주 같은 것들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비가 완전히 불이 붙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자산 가격에 버블을 만들어서 소비를 일으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증시로 돈이 들어오긴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에 계속해서 이제 돈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 실적이 상승세를 만들어주면서 주도주로 나설 만한 업종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돈은 이 가치주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이 인플레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그 실물 자산, 부동산 등 실물 자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 기업의 주가가 아주 싸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택배 업체들 같은 경우가 물류 사업을 하려면 땅이 있잖아요. 근데 요지에 있거든요. 그런 것들 시가로 환산해 보면 점점 가격이 올라가서 결국은 이 현금화 될 수 있는 그런 자산인데 그 자산의 가격이 거의 시가총액이랑 비슷한 뭐 이렇게 간다 그러면 굉장히 싸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산 가치주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발굴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네, 자산 가치주 곰곰이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되겠군요. 자, 최근에 이 PHLX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2012년도 11월 달에 354포인트에서 현재 416포인트까지 약 60포인트가 올라왔습니다. 상당히 빠르게 올라왔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반도체는 그동안 많은 애를 먹인 업종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좀 반등을 좀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반도체는 낙관적으로 좀 보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애플의 주가가 많이 하락했지 않습니까? 애플이 누구한테 주가를 잃어버린 것이냐? 삼성한테 잃은 부분도 있겠죠. 근데 더 큰 거는 역시 구글이나 아마존한테 잃은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이나 아마존은 자기네들의 컨텐츠를 팔기 위해서 애플이나 삼성한테 부탁을 한 거죠. 보급형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많이 좀 보급시켜줘라. 그랬는데 삼성이나 애플이 거기에 신경 쓰지 않고 고가 폰을 만들어서 이익 올리는데 열중했었으니까 이제 슬슬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이 구글 같은 경우도 엑스폰을 만들어서 자기네가 직접 이제 이 보급형 단말기를 내놓을 생각을 하고 아마존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킨들 파이어 같은 태블릿 PC에 이어서 이제 그 보급형 스마트폰을 내놓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애플이나 삼성이 자기네가 안 해도 나올 거기 때문에 결국 이 두 업체도 뛰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가 폰이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기능도 되는데 이렇게 싼데 이 고가 폰이 왜 이렇게 비싸지라는 의심이 들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 IT 업체들한테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많이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매스마켓 시장이다. 본다 그러면 부품 부족 현상이 당분간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 IT 부품 업체들이 조금 더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사실 디스플레이 업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긍정적인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디스플레이는 이 TV 패널 수요가 많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상쇄를 해버리고 말죠. 근데 반도체는 그런 게 없잖아요. TV 쪽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수혜를 고스란히 받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난해 삼성전자가 모바일 디램 같은 경우는 자사의 물량을 소화하기도 급급해서 부족해서 SK 하이닉스에다 주문을 낸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그만큼 반도체 시장이 좀 많이 살아나고 있는 모양이군요. 자, 중국으로 한번 가봅니다. 이 중국은 3월 달에 전인대가 열리는데 부동산 가격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가 나올 것이다. 이런 관측이 시장에서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 부동산의 반대는 동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소비주 관련 쪽을 봐야 되는 건가요? 네, 뭐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그 레포 시장, 그러니까 단기 자금 시장에서 자금을 걷어들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쇼킹한 거죠. 근데 그동안 사람들이 다 이제 돈을 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걷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식료품 가격이 앙등할 그런 조짐이 보이고 부동산 가격도 8개월째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되게 중국 정부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 그 철강이나 화학이 혹시나 한번 올까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기대를 일단 접어야겠어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소비 쪽을 좀 보긴 해야 되는데 지금 뚜렷한 변화 중에 하나는 커피 소비량이 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이 대도시화가 되면 사람들의 생활이 그만큼 좀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러면 이제 중독성 있는 음료를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이제 녹차를 많이 마시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도 카페인이 있긴 있습니다만 중독성을 유발하는 그런 물질은 아니죠. 그러니까 커피에 있는 그런 중독성을 찾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이 아시아 쪽,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쪽 시장에 고용을 2배로 늘리겠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미국에 이어서 중국이 2대 커피 시장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고무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이 커피의 원가도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지금 원두커피의 그 고급재가 아라비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베트남 같은 데서는 그 일회성 커피가 약간 저품질의 그 커피가 로버스타거든요. 그거를 재배했었는데 지금 베트남에서도 아라비카를 재배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신흥시장에서는 사람들이 이 커피 가격에 민감하니까 조금 이제 저급 품질인 이 로버스타를 아라비카에 섞어도 그렇게 큰 불평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조금 이제 원가도 싸지고 수요도 늘어나고 하니까 이 캔커피 수출이 많은 그런 음식료 업체들에 한번 집중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요즘 커피 전문점 가보면은 종류도 많죠. 뭐 저는 입맛이 저기에서 뭐 금맛이 그 맛인 것 같던데 다 쓰긴 쓰더군요. 자, 조금 환경을 바꿔서 독특한 분석이 나왔습니다. 중국의 여행이 증가하면은 타이어 업종이 수혜를 볼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던데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가져도 될까요? 예, 타이어 한번 볼만하죠. 그러니까 역시 대도시화가 되면 그만큼 이제 이동 거리가 길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제 아무래도 이 타이어의 교체 주기가 짧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여행까지 말씀하신 대로 많이 간다 그러면 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 근데 타이어는 이제 그 원료가 천연고무 아니겠어요? 천연고무가 들어가거든요. 합성고무도 들어가지만, 근데 이 천연고무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6년부터 이제 그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같은데, 그러니까 주요 산지죠. 거기서 농장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고무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그게 이제 재배해서 수확하는 데까지 6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공급이 되게 많아졌어요. 근데 이 천연고무 가격이 한꺼번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 태국 정부가 그걸 수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는 걸 되게 안정화시켜 놨거든요. 근데 이 천연고무는 쌀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재고로 둬가지고 쌀처럼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굳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태국 정부도 이 수매를 그만두겠다, 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지금 쌓아놓은 그 천연고무 재고를 보면 3년의 최대라고 그러니까 아마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세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타이어 업체들 주가가 다 좋았어요. 뭐 미쉐린, 브리지스톤 다 좋았는데 특히 브리지스톤이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엔저의 효과를 타고 그렇게 됐었는데 뭐 물론 이제 뭐 일본 자동차가 많이 팔리면 한국산 타이어는 조금 덜 쓸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데 그게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이 신차에 달리는 타이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비중이 1-20%밖에 안 돼요. 굉장히 작은 포션이고 대부분이 다 이제 교체용 타이어니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타이어 업체들이 세계 전체적으로 다 납품하거든요. 현대차, 기아차만 납품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사실 그 환율 입장에서 보면 이 타이어 업체는 수출하는 것만큼 이 원재료를 수입하기 때문에 이 환에 대해서 노출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환에 대해서 안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자동차랑 다릅니다. 그래서 한번 수요가 이렇게 증가한다 그러면 타이어 업체는 한번 좀 투자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날씨가 이제 슬슬 풀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봄철에 나들이 객들이 많이 늘어나시는데 뭐 운송을 많이 하게 되면 역시 타이어 소비적으로 많이 쓰이겠죠. 자, 오늘 마켓 키워드를 통해서 다양한 또 이 투자 힌트를 얻어봤습니다. 우리자산운용의 김학주 상무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